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페이지 127페이지 맨 위에 5,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죠.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두 문제가 나왔어요. 두 문제. 그러니까 두 문제면은 몇 프로예요? 40문제 두 문제면 5%인가요? 아무튼 간에 여기는 양에 비해서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 또 나오면은 솔직히 한 3, 4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좀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반드시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103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103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됐다. 이걸 줄여가지고 반사회적이다. 그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규정이. 근데 문제는 이 103조가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까지 검토해야 돼요? 판례까지 검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관련 판례 가지고 84년도 판례 나왔는데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 요 판례를 가지고 반사회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 수업을 들으셔가지고 머릿속에 뭐예요? 정리한 사항을 숙지한 후에 그 밑에 나오는 유형해가지고 뭐 정의관념이 반한다 이런 거를 쭉 보시면서 아 이게 이래서 반사회적이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판례를 보자고요. 자, 판례. 민법 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적 질서 행위는 첫 번째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되는 경우 해가지고 우리 판례는 뭐가 반사회적이냐 해서 첫 번째 법률행위의 목적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첫 번째 유형을 뽑아내고 있어요. 근데 법률행위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누가 보더라도 그냥 반사회적이라는 거예요. 겉보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범죄를 저지르기로 계약을 했다. 뭐 첩을 들이기로 계약을 했다. 그죠? 도박을 하기로 했다. 또는 뭐 허위로 법정에서 증언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죠. 여기서 정말 잘 내요. 물론 첩계약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가 헷갈리신다면 제가 해결해 드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외울 게 아닌 거죠. 그냥 그 자체가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또 계속 보시면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이 나오는 거죠.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대요. 그 말은 뭐냐면 요거는 겉보기에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됨으로써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첫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로 무효입니다. 물론 별거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별거 계약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처하고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싸웠더니 울면서 막 싸웠던데 제 처가 나가겠대요. 좋다, 나가자. 우리 별거 하자. 언제 나갈 건데 그랬더니 오후 2시에 나간대. 그래서 오후 2시가 되는데 이 아줌마가 안 나길래 제가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강제로 제 처를 막 끌어내요. 반인륜적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감 잡히시나요? 그 다음에 혼인
해소를 요건으로 한 혼인 예약도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요 자체가 뭐 불륜인 것은 아니거든요. 또 혼인 해소라는 말은 뭐예요? 제가 이쁜 아가씨 한번 꼬셔보려고요. 뻐꾸기를 날렸어요. 우리 마누라하고 이혼하면 너하고 혼인해 줄게. 이게 뭐예요? 혼인 해소를 요건으로 한 혼인 예약이죠. 우리 마누라가 죽으면 너하고 결혼해 줄게. 이게 뭐예요? 혼인 해소를 요건으로 한 혼인 예약인 거죠. 자, 근데 실제로 제가 재수없게 진짜 이혼했어요. 실제 이혼했더라도 제가 결혼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지 국가가 저의 결혼을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결혼하기 싫은 저를 강제로 결혼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뭐죠? 반인륜적인 거죠. 이 두 가지는 그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 하게 되면요? 강제하게 되면 반인륜 쪽으로 바뀐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볼까요?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의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이죠. 두 번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억을 주겠다는 것은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죠. 근데 만약에 조건이 갑돌이를 죽이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가 반사회적인 겁니까? 조건이 반사회적인 거죠.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예요. 물론 갑을 살해하기 위한 것은 반사회적이니까 무효고요. 따라서 사람 안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요것만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이래버리면 1억을 증여한다는 계약이 유효다 이래버리면 사람을 안 죽여도 1억은 받을 수 있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증여하기로 하는 것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사람을 죽였든 안 죽였든 1억은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이 부분도 아주 잘 내야 그죠?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됩니다. 계속 볼까요?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가 나오는 거죠.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세 번째 금전적 대가가 결부가 됨으로써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두 가지 예를 좀 기억해 두시는데요. 첫째, 공무원이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요 자체는 뭐 하자는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것도 만약에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입니다. 요 돈이 뭐가 돼요? 뇌물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으면요.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반사회적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법정에서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다면 요 자체는 뭐가 아니에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다만 이것도 돈 받고 하기로 했다면 반사회적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과거에 그 요새 그 뭐죠? 그 뭐 옥룡의 나라샤인가? 그 김영민 씨 그 정보준 역할 나오죠. 그 김영민 씨가 그 한 작년인가요? 작년에 그 너의 목소리가 보여인가 들린가인가 아무튼 그 법정 드라마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 이 양반이 변호사인데 어떤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증언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뭐라냐면 얼마 줄 거인데요. 이러더란 말이죠. 그랬더니 그 김영미 씨가 변호사죠.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면 불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 보면서 야, 이 양반이 법정 드라마를 쓰는 작가라서
공부 좀 하셨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정이 됐으면요 당연히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강제로 구인당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받고 한다면 그 자체는 뭐예요?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이기 때문에 돈 줄 필요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그러한 것을 변호사가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당신한테 돈 주기로 하면 불법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요. 허위로 증언하기로 하면 그냥 그것은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반사회적인데,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한 경우에도 일정한 돈을 받기로 하면 뭐가 돼요?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볼까요? 그 다음에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이 띠게 되는 경우 및, 그 다음에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네 번째입니다.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는데요.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요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요 임대차 계약 자체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어떡하거든요. 동기가 반사회적인 거죠. 을이 갑에게 사업자금으로 출자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요 출자 계약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밀수를 하려고 출자를 받았으면 어떻게 할 거냐? 얘 많겠죠, 그죠?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칼을 구입했어요. 제가 칼을 구입하는 것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제 동기가 살인을 하려고 칼을 구입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뭐죠? 동기가 반사회적인 거죠.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방금 읽어본 것처럼 요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그때 비로소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동기가 반사회적이라면 일단은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다만 그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반사회적에서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이런 얘기겠죠. 우리 갑과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갑이 도박장 하려고요 라고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다면 요 임대차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당신에게 못 빌려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갑에게 사업자금을 출자하면서 근데 뭐 하시려고요? 물어봤더니 밀수하려고요. 동기가 표시가 됐다면 요 출자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출자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제가요 이마트 가가지고 아줌마 여기 사심이 어디 있습니까? 해가지고 물어봐서 캐셔 아줌마 앞에서 뭐죠? 칼을 4자루를 딱 꺼내놓으니까 아줌마가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칼을 이렇게 많이 사세요? 된 놈 죽이려고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다면 요 칼 구입하는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당신에게 칼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서 이제 판례를 다 끝냈고요. 요거에다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더 덧붙여야 완벽하게 요 반사회적 법률이라는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큰 가로죠. 양가로로 뭐죠? 3번이죠. 따로 기억할 거예요. 자, 뭐냐면 가족법상의 자유입니다.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 제한은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법률행위라면 일반적으로 자유를 다 제한하게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오후 2시에 강의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싶더라도 오후 2시에 와서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의 자유가 뭐가 되고 있는 거죠? 제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닌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죠. 따라서 일반적 자유는 제한한다 그래서 바로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고요. 심해야, 지나쳐야, 너무해야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반사회적이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 자유는. 그렇지만 가족법상의 자유,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한다면 그것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등장인물을 조심하셔야 돼요. 가족 중에서 만약에 미혼인 커플이 등장하고 있다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한번 따져보셔야 되고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예요? 반사회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평생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지만 한 달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는 것도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6개월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는 것도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제한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아마 그 여자분들이 더 잘 아시더라고요. 그 과거에 우리 민법에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이혼하면 남자분은 오늘 이혼하고 내일 재혼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자분은 오늘 이혼하고 바로 재혼을 못했어요. 일정 기간, 제가 기간이 잘 안 떠오르는데 한 6개월 정도는 지나야지만 혼인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런 규정을 우리 민법에 두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헷갈릴까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 즈음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자분의 경우에는 바로 재혼하지 못하고 6개월이라는 일정 기간 동안 지나야 혼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요,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받아가지고요, 지금은 그런 규정 없어요. 이제는 남자든 여자든 오늘 이혼하고 바로 다음날 재혼해도 뭐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왜 위헌일까요? 왜 위헌일까요? 헌법에 반할까요? 남녀 평등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혼인할 수 있는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되는 자도예요. 국가라 하더라도 그러한 자유를 뭐 할 수 없는 거죠? 제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민법에 국가가 6개월 동안 결혼하지 말라고 제한하고 있다면 그 법은 뭐예요? 위헌인 것이고요. 만약에 당사자 간의 계약, 법률행위로 그러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등장인물이 부부가 등장하면 뭘 따져보셔야 되냐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바로 반사회적에서 무효예요. 물론 시험 문제는 미혼보다 부부가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상식은 이혼은 나쁜 짓이기 때문에 왠지 제한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혼인할 수 있는 자유와 마찬가지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도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될 자유입니다. 따라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까요? 시험에 나왔던 것들인데, 자, 갑과 을이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갑이 을한테 쳐져? 여보, 당신 그동안 수고 많았어. 내가 당신한테 20억짜리 토지를 줄게. 그러면 을이 어떻게 했어요? 아싸 뭐 이러겠죠, 그죠? 근데 갑이 그러는 거죠. 그런데 혹시 몰라서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 요거 돌려줘야 돼.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이거는 반사회적일까요? 아닐까요? 또 아니면 20억짜리 토지를 주면서 여보 우리가 함께 사는 동안에는 팔아먹지 마. 다시 말하면 혼인관계가 유지가 되는 동안에는 팔아먹지 말라고 처분을 금지시켰어요. 두 가지. 이게 1번, 이게 2번 이렇게 보자. 1번은 반사회적입니까? 아닙니까? 1번은 반사회적입니다.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입니다. 왜요? 이혼하면 반환한다라고 특약을 걸어버리면 을이 뭘 못해요? 이혼을 못해요. 왜요? 20억을 날리잖아요. 갑이 밤마다 막 자기를 때려. 그래도 을의 입장에선 내가 이혼하면 20억 딸짜리 땅 날린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이혼하기보다는 헬스클럽 가서 어떻게 맷집을 키우겠죠. 이런 것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반사회적. 밑에 거는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왜요? 이혼의 자유를 제한하기커녕 저 같으면 당장 내일 이혼하겠네요.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팔아먹지 못한다는 말은 이혼하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 오히려 이혼하고 싶어지게 하는 계약이죠. 이혼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죠. 따라서 밑에 것은 뭐가 아닌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올 초에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 중요한데 제가 그 보니까 YTN에서 TV에서 토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계약이냐면 혼전 재산 계약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네가 나하고 혹시라도 이혼하면 재산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계약을 한 거예요. 반사회적일까요? 아닐까요? 생각해 볼까요? 이 인간이 재벌 2세예요. 재벌 2세인데 이혼하면 대충 재산 분할 청구하면 50억은 받을 수가 있는데 이혼하면 재산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고 계약을 해놔서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혼 못 하겠죠. 그런 계약은 결국 무슨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반사회적에서 무효다라고 올 초에도 대법원이 판결한 예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반사회적인 것들을 배웠잖아요. 네 번째는 뭐냐면 반사회적이지 않은 걸 공부할 건데 결국 답은 여기서 나오겠죠. 자, 우리 판례는 인간 본성의 발현.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뭐냐면 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요 동양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선설 그래가지고 인간은 본래 뭐죠? 착한 사람이죠. 태어날 때는 착하게 태어났는데 때가 묻어서 사회생활하면서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되는 거다. 이게 뭐죠? 성선설인 거고 동양적 사고예요. 그래서 보통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아들이 나쁜 게 아니라 이놈이 친구 잘못 사귀어서 나쁜 짓을 한다. 이게 뭐예요? 성선설, 동양적 사고인 거거든요. 근데 서양은요 인간을 별로 착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성악설적 시각을 가져요.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은 원래 악하고 나쁜 존재인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땐 그랬는데 교육 등을 통해서 그 악행이 순화돼 가지고 약화돼 가지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성악설적 시각이 서양적 시각이고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법도 가슴 아프게도 우리가 만든 법이 아니라 독일에서 만든 법을 끌어다가 쓰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인간을 기본적으로 착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어디서 가장 나온 정치제도도 반영이 됩니다.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우리나라는 뭐 정약용이나 이런 분들 뭐 목민심서 이런 거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뭐 지방간이 자애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면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요. 서양 사람들은
아버지 같은 놈 없다는 거예요. 그 지방간은 항상 언제든지 범죄를 저지르려고 완전 어떻게 해요? 예비되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착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나쁜 짓을 할 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도 만들고 사법부도 만들고 삼권 분립이라는 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서양적 시각이.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종대왕처럼 위대한 대통령이라면 국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국회가 그 세종대왕처럼 위대한 대통령의 일을 하는데 먼저 방해가 될 뿐인 거죠. 근데 왜 서양 사람들은 굳이 국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이나 말까 있을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들이면 대통령이든 왕이 되든 뭐 권력을 잡으면 자기 사리 사욕을 취하려고 항상 뭐예요?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존재니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도 필요하고 사법부, 법원도 만들고 이런 것이 뭐죠? 서양적 시각인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선설보다는 서양적 시각이 맞아요. 성악설입니다. 인간 별로 안 착해요. 우리가 그 가장 단적인 예가 뭐 투명 인간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해 보면요. 1등 내지 2등이 뭐냐면 은행 털겠다예요. 은행 털겠다. 또는 남자 같으면 여탕 한번 가보겠다. 이게 한 3, 4등 나온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은행 안 터는 이유는 제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걸릴까봐 안 터는 거죠. 제가 만약에 투명 인간이 돼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안 걸릴 위험이 있다면 저는 하시라도 뭐 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은행을 털 마음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은 뭐죠? 별로 착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너무 착하게 보지 마세요. 너무 착하게 보면 지금부터 제가 떠드는 내용이 또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뭘 말하냐면 인간의 본성,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예요.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금 회피입니다. 자,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세금이 부과됐는데 행복하고 내는 게 즐거우신 분은 또라이인 겁니다. 인간이면 당연히 내기 싫은 것이 인지상정이고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마음에 안 드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장관이나 국무총리 이렇게 청문회 같은 거 보면은 별로 그분들 세금 안 내시죠. 그죠? 이번에 그 국무총리 되신 분도 가만 보면은 원래 전직이 법무부 장관이셨잖아요. 그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인데도 세금 안 내고 계시다가 국무총리로 지명되는 그날 세금을 다 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청문회 과정에 말이 좀 있었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법무부 장관이 세금을 안 내요? 법무부 장관이 세금을 안 내면 도대체 누가 세금을 내느냐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되는데 보통 그런 분들은 왜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변호사고 법대 졸업하신 분들이니까 대학 1학년 때 들어가지고 뭘 교육받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20살 때부터 계속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변호사나 또는 뭐 검사 이런 분들이 오히려 세금을 잘 안 내는 경향이 있고요. 아무튼 우리는 선량하기 때문에 세금을 꼭 내지만 좀 마음을 좀 나쁘게 맞아서 세금 회피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 났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진 잘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채무 회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형제끼리 동거래하지 마라. 친구끼리 친하면 친할수록 동거래하지 마라. 가끔 그런 얘기 들으면 도대체 누구한테 돈을 빌리는지 러시안 키시한테 가야 되는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다 뭘 깔고 있는 거예요? 돈을 안 갚는다는 거죠. 그죠? 돈을 안 갚으니까 돈도 띄고 형제끼리 의상하고 친구끼리도 사이 나빠지고 그럴 바에 아예 뭐죠? 돈 빌려주지 말란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면 빌릴 때는 고맙지만 막상 갚을 때 되면 왠지 갚기 싫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채무를 회피하는 행위, 돈을 안 갚으려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자금을 마련하고 범죄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비자금, 이미 만들어진 범죄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는, 숨기는 행위는 인간의 본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예요. 그래서 가슴 아프게도 가장 인간적이신 분이 누군 거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양반이 뭐라 그랬어요? 수천억의 비자금을 마련하시고 결국 내고 있잖아요. 따지시고 옛날에 29만 원밖에 없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게 뭐예요? 인간의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 투기행위입니다. 투기행위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투기한다. 이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땅 샀는데 좀 올랐어? 투자인가요? 많이 올랐어? 투기인가요? 솔직히 이 투기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땅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이면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 따라서 이런 투기 행위라고 하는 것들도 대부분이 뭐 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네 가지가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뭐죠?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이거를 세금에 세금 이러면 안 되고요.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말이 바뀌더라도 다양하게 나오더라도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그죠? 이렇게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이제 127페이지 하단하고 128페이지까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129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옵니까? 기본 예제가 나와 있는데 지금 1번과 2번이 나와 있죠. 1번은 다음 강의 때 풀어볼 거고요. 먼저 2번부터 풀어볼게요. 2번. 반사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도박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빌려줬다. 도박, 반사회적이죠. 하나 나왔네요. 니은 번,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죠. 반사회적이네. 두 개 나왔네요. 디귿 번, 해외 연수 근로자가 귀국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그 소요 경비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거. 자, 이거는 가족법상의 자유가 아닌 일반 자유니까 지나친지를 생각해 봐야죠.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다는 것이 지나칠까요? 그건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뭐가 아니에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1번, 반사회적 행위와의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경우입니다. 은닉. 이거죠.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미음번, 행정기관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이겠죠. 따라서 반사회적 질서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 니은, 미음 해가지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아니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이 그죠? 이 정도고요. 충분히 우리가 문제 풀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정리해서 내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